요 주택법도 용어도 한번 정리하시고요. 옳은 것. 8m 이상인 도시계 예정도로로 분리되면 별개단지자 21.8도, 일반 도로는 20m 이상, 도시계 예정도로는 8m 이상 지나가면 별개단지다 하는 걸 알아놓고, 우리가 단독주택에는 주택법은 단독, 다중, 다가구, 공관 이 중에 하나 빠지죠. 일반 공간 못하니까. 공동주택은 아연닭이라고 배웠는데 건축법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인데 여기서는 야가 준주택으로 가니까 빠지죠. 3개라는 것. 따라서 다가구주택은 포함 안 되는 게 아니고 포함되죠. 공동주택은 기숙사가 포함되면 안 됩니다. 이거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주택은 뭐 건축물의 일부 전부인데 부속 토지도 포함하고 제외하는 게 아니고, 놀이터, 건설, 유치원 이런 것들은 전부 복리시설에 해당하죠. 오늘 가볍게 이런 건 갑니다. 주택의 정의, 단독 3개, 공동 3개. 공동주택 개념은 건축물 빌렸으니까요. 그대로 똑같다는. 이게 우리가 주택조합은 시험에 한 문제냐, 두 문제냐의 문제지 반드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택조합은 좀 꼼꼼하게 이렇게 소리 내가면서 연필로 동그라미 치면서 이렇게 좀 외워놓고 중요한 문장 같은 것들은 입으로 좀 떠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옳은 것은 우리 주택법은 조합 설립 인가 취소, 사업계획성이 취소 들어갈 때 임의적 취소, 그래서 인가 취소해야 한다라고 하면 틀리다는 거고 알아놓고, 주택조합 설립 인가 받고 2년 내에 사업계획성이 신청하라라고 했죠. 이문의 선임을 의결하는 총회는 100분의 이상. 자, 원래 기본적으로 지역주택조합 총회는 100분의 10 이상 출석하면 됩니다만은 창립총회, 이문의 선임 또는 합병 해산 이런 것들은 100분의 20 이상 출석해야 된다는 것 딱 알아놓고요. 그 다음에 답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이 조합원을 모집할 때는 신고하는데 50%죠. 여러분 그저 815라고 하는 것은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해서 인가 받을 때 사용권 80%, 소유권 15%죠. 그 다음에 지역이나 직장주택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지 사업계획성이 아니죠. 조합 설립 인가 떨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교체 신규 개업 안 된다. 이런 것들은 표현으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주택조합 관련된 거 꼭 암기를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주택상환 자체는 뭐 작년에 나왔지만은 다시 한번 제가 언급을 합니다. LH나 등록업자가 발행할 때 등록업자는 특히 보증을 받아야 되고, 주택상환사채 명의 변경할 때 취득한 사람 성명을 원부하고 채권에 기록해야 되고, 채권에 기록하지 않으면 발행자 제3에 대항할 수 없다는 것. 요거 바로 이제 등록사업자가 등록이 말소됐다, 그가 발행한 사채력 상실한다 그러면 안 되죠. 보증을 받았는데 이게 있는데, 이렇게 시험에서 작년에도 얘가 답이었어요. 다. 이 예전의 기출 문제죠. 그 다음에 뭐 발행 대상 기재하고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받습니다. LH가 발행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뭐 가볍게 정리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이 나오는데 제가 아마 이걸 준비한 것 같아요. 단독주택은 30호 이상 지을 때, 좀 색깔 좀 설명을 제가 좀 해야 되니까요. 단독은 30호, 한옥은 50호 이상 지을 때 한옥, 공동은 30세대, 단정연립, 단정다세대는 50세대 이상 지을 때 사업계획 승인 받죠. 요거 단정연립주택 등이라도 전용면적 30 이상이어야 되고 진입도로 폭이 6m 이상 확보가 돼야 돼요. 대지만 이상 할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물론 뭐 시도, 대도시, 예외 LH라면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간다, 뭐 이런 거는 한번 보고, 경면 변경할 때 변경 승인 안 받고 뭐 이런 것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요거 승인 신청을 하면 60일 내 승인 여부 통보한다는 꼭 외워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비승인 대상은 뭐냐면 주상복합 지을 때 상업지역, 유통상업 제외하고 상업지역하고
준주거 지역 안에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할 때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 연면적 합계 비율이 90% 미만이면, 즉 30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을 상업 준주거 안에 지을 때는 계약가 비록 30세대 이상이라도 사업계획 승인 안 받고 건축 허가만으로 지을 수 있게 해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단 건물 전체 연면적의 주택 부분이 90% 미만이다 하는 얘기는 주택이 아닌 용도가 10% 이상 확보가 되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대지 소유권 확보하지만 80% 이상의 사유권 확보하고 남은 땅이 매도 청구대 이상이 된다든가, 또 사용할 수 있는 권한 확보했다. 그 다음 국가지자체 LH나 지방공사라면 대지의 소유권 없어도 일단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요거 매도 청구 관련된 게 이제 한동안 안 나왔죠. 예를 들어서 95% 이상의 대지 면적에 사유권 확보했다라고 하면 남은 땅 모든 소유자에게 팔으라고 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시가로 가는데 그 땅 위에 건축물도 포함하죠. 3개월 이상 미리 협의는 해줘야 돼요. 이렇게 만약에 95%못 갔다, 90% 정도면 지구 단위 계획의 결정 것이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 소유권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를 제외한 나머지에게만 매도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도 조금 알아놓으시고요. 사업계획 승인 떨어지면 5년의 착수를 합니다. 연장 1년 가능하고, 600세대 이상이면 어디 갔어? 600세대 이상이면 공구별로 분할해서 사업계획 승인 건설 공급할 수 있잖아요. 최초로 건설 공사 진행하는 공구는 승인받고 1년 내 착수하고, 나머지 그 외 공구는 착공 신고일부터 2년 내 공사한다는 것도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착공 신고는 물론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이 사업계획 승인 취소도 이런 사유에 해당하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착수기간을 위반하여 공사하지 않는다. 착수기간 5년이잖아요. 위반해서 공사 안 하면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 있지만, 최초로 공사 진행하는 공구 외 공구는 일부가 공사 지역이 적기 때문에 2년 내에 착수 안 한다고 취소하면 지어진 걸 철거할 수 없잖아요. 제외하고. 그거는 이제 사업계획 승인 취소하지 않는다. 경매, 공매 등으로 대지의 소유권 날라가서 지을 땅이 없어졌다. 부도 파산나서 불안하다.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 있지만, 여기에 해당하더라도 분양 보증이 됐다면 분양 보증이 된 사업은 또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필요 없다는 것, 이 부분을 꼭 알아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임의적 사항이라는 것.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인데, 우리 투기과열지구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두 사람, 장관, 시도지사. 조정 대상 지역은 국토교통부 장관만. 그 다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오는 건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과열지구 지정하는 건 맞는데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한다. 그러면 지정할 필요도 없죠. 넘치니까 집이. 전국 평균 이하일 때 지정해야지.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하는데 이런 식으로 싹 바꿔놨죠. 이게 다 실질 시험에 나온 거죠.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기간은 몇 년 이건 없어요. 쭉 갑니다. 해제할 때까지. 그 다음에 기존 주택은 전매를 못한다 그러면 안 되죠.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즉 분양권을 내가 등기할 때까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못 파는 거 불가하다는 거.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반기마다, 이 이제 반기라고 하는 것은 전반기, 후반기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1년마다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라고 그랬는데 반기마다로 바뀌었다는 것도 외워놓으시고요. 옳은 게 이제 5번이죠. 요거는 이제 이대로 이제 시험에 그대로 시험 출제를 한번 했죠. 이렇게 2개월간 경제를 5대1, 코딱지 10대1 초과했다. 분양계획이 직전으로 30% 감소했다. 주택 보급률,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다, 초과 뭐 이런 식으로 바꾼단 말이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때 아래 끝에 시도지사 의견 듣고, 시군구 이러면 안 돼요. 시도지사 지정할 때 높은 놈 장관하고 협의하고,
그 다음에 해제 요청도 할 수 있다. 이거 시군구, 시도지사, 지자체세요.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 지정되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내 명의로 잔금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기간 동안 못 파는 거예요. 상속은 괜찮죠. 5년 넘어서는 규제하지 마라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공급지수 교란 행위가 또 나올 주기가 됐죠. 그래서 주택조합원의 자격, 입주자 저축증서, 주택상환자체, 철거민 딱지 이런 거 사고 팔고 하지 마라. 매매 정리하지 마라. 상속 저당은 괜찮다. 상속 저당은 괜찮다. 이렇게 그런 거 다 외워놓는 겁니다. 공동주택의 리모델도 정리 한번 해놓으셔야 되죠.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대수선하거나 증축을 위한 리모델링이다. 증축을 위한 것은 사용검사 또는 사용 승인들로부터 15년 경과된 공동주택의 세대별 면적 30%까지. 자, 이때 이제 세대수 증가할 수 있죠. 전체 세대수의 15%까지. 그럴 때 15층 이상 아파트는 3개층까지 가능, 14층 이하는 2개층까지만 증축이 가능하다는 것. 증축형 리모델 할 때는 안전단 요청 들어간다는 것도 알아놓고, 그 리모델링 할 때 리모델링 주택 조합을 만들고 리모델링 허가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입주자 대표회의 등이 할 때는 전원동의얻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조금 정리 한번 하셔야 돼요. 틀린 것은 그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가 리모델 할 때 입주자 전체 동의 얻는다는 걸 딱 알아놓고,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시군구에다가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자, 몰라도 앞으로 찍을 일이 있으면 이렇게 읽다 보면 문장이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틀린 거 찍으세요. 15층 이상이면 3개층까지. 이렇게. 그 다음에 단지 전체 리모델하자 조합을 만들 때는요, 여러분 조합을 만들 때 한 동만 할거나 라고 하면 구분 소유자 3분의 2, 전체 할까? 그럼 동별 과반수 전체의 3분의 1을 외우시고, 이건 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때. 리모델 조합 설립인가 떨어지고 2년 내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잖아요. 그 허가 신청할 때는 한 동만 한다고 조합 만들면 75% 동의. 단지 전체 한다 라고 조합 만들었으면 동별 50%, 전체의 75%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거 서로 다르다는 거 알아놓으시고요. 안전단 요청한다는 것도 알아놓고, 자, 딱 정리를 해놓으셔야 돼요. 가장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건축물 용도 분류는 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지금쯤은 한번 읽어놓으시면 한 열흘 남았으니까 유용할 겁니다. 쭉 보시고, 물류터미널 요놈은 창고 시설인데 요거를 운수시설로 이렇게 쓱 집어넣고 말이죠. 다중생활 500 미만이면 2종, 500 이상이면 숙박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고요. 따라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작물도 뭐 정리를 한번 하셔야 되죠. 기름터는 4m 넘어야, 뭐 신고 대상을 찾아봐라니까 고가수준 8m 넘어야 되고 4m 넘는 거죠. 8m 넘는 것. 광고탑도 4m 넘어야. 원격 담장은 2m 넘으면 되니까 이놈이 신고 대상입니다. 그 다음 지하 대표는 30이 넘어야 되죠. 초가 넘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 아주 한번 훑어보시고요. 용도 변경할 때 지금 이제 용도 변경 워낙 다양한 문제 다 풀어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좀 심플한 문제 가지고 이제 용도 변경을 이 시기에 한번 정리해야 돼요. 용도 변경은 요새 뭐 케이스 문제도 나오고 이러니까 뭐 더 이상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 마무리를 한번 보는 거예요. 판매 시설이 좀 잠깐만 이제 시설군을 보면 자동차 관련 시설군, 산업 등 시설군, 자산 전문 이렇게 한번 내 시험에 풀듯이 한번 대가리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영, 교, 건, 주, 주거무 시설군이죠. 그 밖의 시설군에서 이렇게 이제 분류되는 걸 이제 정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9개 시설군인데 뭐 위아래 뭐 공식은 다 하니까요. 판매 시설, 영업 시설군은 파는 수기, 판매, 운동, 숙박, 다중세를 다 판다 이렇게. 그 창고 시설은
산업 등 시설군에 공장을 만들면 물류 창고에 갖다 놓고 운수시설을 통해서 운수시설을 위험하다. 그 다음에 각종 자원순환 오폐수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위험한 공장이라 졸면 죽어 장례 치르고 묘주관의 시설 이렇게 판매가 창고 시설로 간다 그러면 허가 대상이죠. 위로 가니까 허가 대상. 숙박 파는 수기가 위락으로 가네요. 문정미관, 문화집회, 종교, 위락, 관광유계 위로 가니까 허가 대상. 지금은 신고 대상을 찾으라고 했죠. 따라서 기업연은 아니죠. 장례시설, 장례 치르고 종교로 문정이 밑으로 가니까 여기 신고 대상이에요. 신고.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교육 및 복지시설부는 의교, 로, 수, 야 이렇게 의료시설이 교육연구를 하니까 같은 시설군이니까 어느 대상 변경 신청 대상 1종 건생 1종이죠. 여기 이제 업무 주거 업무 시설 밑으로 가니까 신고 들어갑니다. 따라서 정답은 디귿하고 미연 요거는 허가 대상 변경 요놈하고 요놈이 정답. 이 한 문제가 단순한 것 같지만 그 전체 이론이 사실 들어가 있는 거죠. 사실은 복습하셔야 됩니다. 건축허가 옳지 않은 거 여러분요 허가권자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종시 제도 빼고 나면 시장운수 또는 구청장 케이스 문제가 나올 때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물론 공장 창고는 뭐 제외합니다만 시군에 지을 때는 요 시장운수한테 허가를 받습니다. 그때 시장운수는 사전에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서 허가를 하거든요. 도지사한테 허가 받으라. 도지사는 전혀 허가 권한이 없습니다. 이건 틀렸네요. 21층 이상 10만 이상도 특별시나 광역시에 지을 때는 여기다 직접 허가를 받습니다. 공장 창고를 제외하고. 너무 중요한 문제죠. 자연환경 수질보호를 위해서 도지사 지정했다. 이렇게 자연환경 수질보호. 그러면 3층 이상 또는 1층 이상의 일반 음식점. 자, 여기도 이제 똑같이 위락시설, 숙박시설, 일반 음식점, 공동주택, 그 다음에 업무시설. 이 5개 중에 하나를 요럴 목적으로 지정했다면 시장운수가 허가할 때 도지사 승인. 주거환경, 교육환경 나오면 목적이 다르잖아요. 주거환경, 주택가나 학교 주변에 필요하다 이제 도지사 지정했다. 그럼 딱 깔끔하게 위락하고 숙박 허가할 때 시장운수가 사전에 도지사 승인 받는다는 거. 요즘은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요거 이제 쭉 건막제가 쭉 얘기한 것들이죠. 자, 이게 허가 제한도 또 나올 때가 됐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가 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 장관, 교육감으로 시험 낸 적도 있죠. 교육부 장관이라고 해야 돼요. 요청하면 허가권자가 누구라도 너 허가하지 마세요라고 제안할 수 있다. 요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는 이것들 시장운수 또는 구청장 보고 야 너들 허가하지 마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시도지사가 시군구의 허가를 제안했다면 국토교통부 장관 찾아가서 보고하고 보고받은 장관 볼 때 너무 심하다. 해제를 명할 수 있다. 그 다음 반드시 외우고 제한기간 2년 내로 하고 유예 1년 정도 연장할 수 있다는 거. 2년 플러스 1년. 그 다음 건축허가 거부라고 해서 건축위원회 심의는 반드시 거쳐야 돼요. 또 위락이나 숙박 요놈이 주거 교육 환경 감안할 때 적합하지 않다면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서 허가를 안 해줘 버릴 수 있다. 그 다음에 허가 취소 나오면 여기는 이제 건축법은 의무적 취소 사유죠. 허가 취소하여야 한다 해놓고 허가 받고 2년 내 공사 착수 안 할 때 1년 범위에서 연장해 줄 수도 있다. 그 다음 착수는 했지만 공사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이렇게 취소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건축 신고하면 허가받은 거 본다.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제 신고 대상을 공부해야 되죠. 그 중에 여러분 바닥 면적 합계 85제곱미터 범위 안에서 증축, 개축, 재축 하는 거 하고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200 미만이고 3층 미만 건물 지을 때 지구 단위 계획구 이건 허가 대상입니다. 또 200 미만이고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도 신고 대상인데 요 대수선 아닙니까? 이 미만은 맞는데 3층짜리잖아요. 차라리 2층으로 해야 맞지. 그래서 신고 대상 아닌 걸 찾아봐라 1번입니다. 이거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나머지는 뭐 신고 대상 다 맞습니다만은 지금쯤은 건축 신고 대상도 연필로 줄쳐서 확인 사살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러면 뭐 조경이나 공개공지는 워낙 자신이 있지 않습니까? 옳은 것을 골라봐라. 옳은 것을 가설 건축물에도 적용할 이유는 없죠. 그다음 5천 미만인 대지에 공장 지을 때 안 합니다. 연면적 합계 1,500 미만의 공장도 안 해도 되죠. 녹지적인데 뭐 들라고 적용합니까? 녹지적 안 해도 되죠. 그 다음에 공개공지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을 넘을 필요 없죠. 100분의 10 이하 범위에서 조례가 정한 만큼의 긴 의자 적용 등 조치를 하면 된다. 이 대지 면적이라는 거, 이 기준. 건폐율 완화가 아니죠. 용적률. 이 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건물 지을 때 위로 더 줄게 20% 1.2배 용적률 높이를 위로 가는 걸 완화한다 하시면 이거 틀릴 수가 없어요. 이제 이 정도는 뭐 가볍게 몸 푸는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면적, 뭐 건축 면적, 바닥 면적, 높이 청수 이런 거 시험에 이제 툭툭 나오니까 특히 이제 바닥 면적 관련된 거 읽어 놓으셔야 돼요.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놀이터, 조경시설, 생활 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자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정확하게 맞죠? 한다 그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지상층에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은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르면 그중 가장 많은 층수라는 것 알아놓고요. 이것도 정확하죠. 뭐 건물 오래돼서 리모델할 때 뭐 미관 향상, 열 손실 방지 등을 위하여 외벽에 부가열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아야 되죠.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억하고 뒤것입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 간단하게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참 여러분들 다 알아야 되죠. 벌써 이건 벽 기둥에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이 아이들이 중요하죠. 예외 그 지붕 끝부분부터 수평거리 1m 우태한선으로 둘러싸인 나머지 수평 투영 면적하고 노대 등의 바닥은 난간 등에 설치 관계없이 노대 등의 면적에서 노대 등에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m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노대가 나오면 1.5m만 아시면 돼요. 필로티 등등은 다 빼주죠. 그 다음에 다락 같은 경우는 층고가 1.5m, 경사지붕 형태는 1.8m 이하라면 얘네들 전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것. 그 다음 기계실, 전기실 등등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있어도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라는 규정은 없어요. 기본적으로 바닥 면적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쭉 설명하다가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나오면 무조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39번의 농지법에서 농업인인데 두 문제가 여러분요. 작년에는 뭐가 나오냐면 임대차하고 농업진흥지역, 지정대상 나왔으니까 농업인의 개념, 농지 개념 이런 것들은 작년에 안 나온 건 주의해 놓으셔야 돼요. 해당한다. 꿀벌 10건 사용한자 맞죠? 가금 1000수 이상이니까 500수니까 아니고 축사는 120일 이상 얘도 아니고 연간 판매액 120만 이상이어야 되는데 100만원 비닐하우스 330 이상 따라서 전부 농업인 아니지만 1번이 농업인. 자 바로 이겁니다. 농지의 개념. 이때도 여러분 농지가 지목이 전답 과순이 아니어도 조경 관상용 수목이나 묘목을 재배하고 있으면 농지로 보는데 단순히 조경할 목적으로 식재만 하고 있으면 농지 아닙니다. 지목이 전답과순이 아닌 땅인데 농작물, 경작지, 단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해서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이면 얘도 농지에서 제외되고 초지는 당연히 제외됩니다. 농업인. 이렇게 1091, 330, 1091, 330 대가축 2두, 중가축 12, 소가축 100두, 가금 1000수 집에서 키우는 날짐승이죠. 꿀벌 10건 이상 사용하거나 연중 120일 이상 축산업 종수한다. 그 다음에 연간 판매 120만 이상이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저 농업법인이 여기 빈칸용으로 나올 수 있어서 그런데 영농조합법인과 업무집행권 가진 자 중에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면 회사 법인을 만들 수 있다. 농업인이 3분의 1 이상이에요. 3분의 1. 그 다음에 이제 농지 전용인데 농지 전용, 농지 보전 부담금 이 부분에서 조금 주의를 해놔야 될 것 같아서요. 마을회관, 농어민주택, 마을회관, 놀이터, 양의양식장, 유통가공시설, 시험 연구시설의 부지를 전용할 때 전용에 신고합니다. 그 다음에 농지 전용 허가 받은 자가 공사 동의 중지 등의 조업 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래서 농지법 유일하게 공사 중지 명령, 각종 공사 중지하라고 조치 명령했는데 위반하면 그때만 취소해야 한다. 그래서 시험 가끔 나오는 게 모의고사 이런데 농지 보존 부담금 내야 되는데 안 낸다. 거짓 그 밖에 부정하게 전용 허가 받았다. 그러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냥 아니 의무적 사유가 아니에요. 이때만 의무적 사유입니다. 타용도로 일시 사용 허가 받을 때는 농지 보존 부담금 납부하는 게 아니고 복구비를 예치한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요 농지에 전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다 내야 돼요. 전용의 허가, 전용의 신고, 전용의 협의. 뭐 이런 전용이란 말 들어가면 이 전용이란 말이 구를 전자로 쓰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아예 지목이 바뀌는 겁니다. 일시사용은 갔다가 농지로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복구비를 예치합니다. 따라서 다 틀렸죠. 세 개 다. 취소해야 한다. 이게 맞는 말이죠. 사실은. 제가 지금 요 엑스플레인데 이거 맞는 요거만 설명을 다 하고도요. 그래서 전용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하나 공사 중등의 조치명령 위반할 때만 이거 틀리고 그 다음에 전용허가권자가 원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인데 시도 시군과 위임을 했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이렇게 해서 농업진흥지역 내 외로 이렇게 해서 내에서 외에서 이렇게 3천 미만은 시군구에 위임을 했고 이렇게 3만 사이는 시도에 위임을 했고 넘을 때만 장관이에요. 3만 30만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농업진흥 바깥에는 3만 미만이 시군구, 3만 30만 시도, 넘을 때만 장관. 이렇게 농지 전용 허가권자는 당일 농지 보존 부담금 납입을 조건으로 허가를 할 수 있죠. 없다가 아니죠. 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주목적 사업을 현장 사무소 설치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할 때는 신고하는 게 아니고 일시 사용에 허가합니다. 여러분 타용도에 일시 사용에 허가가 있고 신고가 있어요. 보통 이렇게 현장 사무소 설치한다, 뭐 골재, 광물, 토속을 채취한다, 일시 사용에 허가합니다. 그런데 왜 그 겨울에 왜 한 달 정도 눈썰 매장, 좀 지역 축제하잖아, 송어 축제, 맨손 뭐 빙어 잡기 축제, 그렇게 이제 잠깐 겨울 축제할 때는 잠깐 할 때 일시 사용에 신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몇 년 정도 갔다가 돌아올 때는 일시 사용에 허가합니다. 그래서 지금 농지법에서는 이 39분하고 40분 얘네들이 작년에 나오지 않은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배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오늘 40문제를 마지막으로 했는데 제가 이제 요 40문제에 관련된 주제는 꼭 복습을 하시고요. 지금은 달라질 게 없으니까 지금부터는 남은 기간 동안 새로운 거 절대 하지 마시고 내가 가져오는 기출문제, 교과서 가지고 틀리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공부한 건 틀리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근심 걱정 그런 거 다 묻어 놓으시고 앞날만 생각하는 겁니다. 열흘만 고생하면 된다 라고 하시고요. 제가 내일 모레 지금 오늘이 제가 촬영을 하는 날인데 이게 방송이 아마 토요일 날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시험 보는 주 월요일 날 아침 10시부터 제가 쓴 반드시 나오는 공법지문 반나공 그 지문으로 아침 10시부터 1장부터 6장까지 숫자, 면접 관련된 걸 전부 다 라이브로 수업을 공짜로 해줍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은 우리 명작 공법 유튜브 밴드를 통해서 공법 처음부터 끝까지 숫자를 싹 정리하는 수업을 들으시고 기억을 하셨다가 시험장 가서 다 푸시기 바랍니다.
눈과 비, 구름, 번개 치면 반대 천둥 오고 센 바람이 일어나면 파도, 그런데 바람이 없으면 바로 잔잔하다. 시도를 뭐든지 해야 돼요. 성공이든 실패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공부를 시작한 그 자체부터 벌써 평가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나는 목표를 두고 왔다. 합격할 수 있다. 합격해야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명작 공법 회원 여러분, 1년의 긴 시간, 우리 명작 합격단은 6개월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반드시 합격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최후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사랑합니다.